네, 세계와 K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모셨어요.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상회담으로 일주가 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일주일 내내 정상. 공포 영화 볼까봐 걱정했죠. 우리 무슨 스릴러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그 심기는 어떠신가, 막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알파고 기자님,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 이후의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잘 모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안에 있는 대화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정보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없어서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사건들을 봤을 때는 기자회견 아니면 뭐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행동들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 때 모습이라든가 등등등. 이번에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습 대화들을 보니까 트럼프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제랑 상관없는 스몰 토크를 잘 안 하는 했다면 이거 너무 좋은 신호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란데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주제랑 상관없는 스몰 토크들이에요. 뭐 네. 예를 들면 방금처럼 우리가 조금 좀 봤듯이 볼펜 뭐 이런 볼펜 것들. 얘기라든가 이것이 이미 회담 때는 할 얘기들 다 잘 끝난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다가 신경이 안 쓰고 이제 다른 얘기 하자 이런 신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고 나름 좀 약간 회담이 잘 잘 진행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싸우고 나왔는데 너 볼펜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게 그 여러 군데서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사실 본인이 그 이시바 총리 만났을 때 사진첩 주면서 엄청 생색냈어요. 네네. 네, 이거 내가 진짜 이때 내가 총격 이렇게 맞았는데 막 이 사진이고 막 이렇게 생색내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니 자기는 황금빛 사무라이 투구 받아놓고는 저 사진첩 하나 주면서 뭘 저렇게 생색을 내나 막 네. 이러는데 사실 펜 하나에 저렇게 감동하면서 한국 제품 나 너무 좋아하고 네. 이건 너무 좋은 펜이고 이거 가져갈 겁니까? 저 주세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TMI가. 볼펜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끝에 네. 또 근데 내가 이렇게 남의 거 뺏는 사람만은 아니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거든. 네.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꼭 나한테 얘기해라. 꼭 얘기해라. 이 얘기를 여러 번 당부하잖아요. 이렇게 네. 선물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도 좀 처음이었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국익과 걸려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본다지만 외신들은 네. 똑같이 긴장을 하면서 봤거든요. 똑같이 그 매복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매복 공격. 네. 그리고 사실 그 오벌 오피스에 끌려가가지고 만시창이 안 된 정상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다들 막 관심이 집중돼서 봤는데 그 외신들조차도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자기네들도 동시에 마음을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성과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돌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게 엄청난 성과다.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트럼프와의 그 모든 국가 정상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인데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면은 잘해봤자 본전이다. 그렇죠. 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볼펜까지 뺏기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영어 표현을 좀 보면 저는 이제 트럼프를 자주 이제 관찰하고 있으니까 보통 great man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뭐 위대한. 근데 great이라는 게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그냥 이분 얘기는 이제 밥 먹었어요. 이런 거나 다름없이 늘상 있는 얘기인데 매우 좋은 남자다. 그리고 스마트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잘 안 쓰는 트럼프가 별로 잘 안 쓰는 표현. 그래서 왠지 트럼프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회담을 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안 쓰는 표현을 썼다면 네. 그동안 해왔던 대담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 아니고 긍정적인 단어라면 네. 그러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좋은 회담을 했다는 신호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평소에 안 쓰시던 언어를 썼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그 코멘트 들으면서 아, 저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멘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뉴욕 타임즈인가에서는 유럽 정상들이 왜 단체로 달려와가지고 1대 7인가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회담하는 장면 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 같은 이런 느낌이었다. 근데 그때 제목이 마침내 유럽의 정상들이 트럼프가 듣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라는 글을 썼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리슨 투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내러티브를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아부를 하고 아첨을 했다라고 평가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못 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왜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핵심을 꿰뚫지 못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그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 보도를 낸 부분인데 일단 이야기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 만한 의제들을 굉장히 화두들을 잘 꺼냈잖아요. 이거는 네. 치밀한 준비에 의한 건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우리가 내용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의 내용을 좀 담을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담았는데 예를 들면 북한 문제를 꺼내면서 네. 늘 지금까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외신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늘 북핵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는 외신들이 그딸같이 기사를 써냈단 말이죠. 그러면 늘 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패싱 당하는 존재였어요. 네, 네. 심지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북한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큰일 났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는 분명히 우리가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지만 지금 그 3년을 거치는 동안 더 이상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끼어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하기 힘든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단순히 미국하고 북한하고 둘이서 대화하세요 느낌이 아니고 우리를 그 안에 슬쩍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관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하죠. 저도 가서 골프 칠 수 있게 그게 그냥 골프강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말로 보였나요? 아니죠. 북한 가실 때 저 같이 가야 돼요라는 얘기를 끼워넣은 거예요. 빌드업이 있었죠. 앞부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달콤한 얘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한국의 정치적 고민까지 국제관계에서의 한국의 고민까지 다 넣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거죠. 네네. 네. 듣기 좋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그냥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약간 그 길을 좀 열어주는 듯한. 그래서 그냥 당신 때문에 평화가 왔어요가 아니라 굳이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에서도 평화 찾아왔죠.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손가락으로 막 꽂아가면서 얘기를 해서 참 어쨌든 준비를 많이 했겠구나 이번에 스태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나 다 이빨린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아유, 그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벨상 후보로 추천할게요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자주 들어서 별 감흥이 없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얘기 하시잖아요. 어디서. 자, 여기에 더해서 북한 한반도의 한반도까지. 평화도 가져와 네. 주십시오. 네. 쓱 끼워 넣으니까 우리가 칭찬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체성을 가지고 해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번의 그냥 이런 사탕 발림 같은 발언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다. 그럼요. 이런 상황.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알파 한 기자님. 가지도 네. 추가하자면 우리 이 이제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에 이제 회담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재명 대통령 기준을 놓고 보자면 제가 외신 시절 기자 시절 때부터 좀 관찰했던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 성남시장 네.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이 나쁘면 그걸 잘 감추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회담 내용에는 진짜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면 네. 분명히 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갈 때 얼굴에 티 나요. 낯설 것이다. 났을 것이다. 추정의 뭐, 영역. 네. 네. 근데 너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여유가 마치 좀 약간 당송하는 날 밤에 네. 자기 캠프에 있었던 그 얼굴이랑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6월 3일 그날 밤처럼 표정이 네. 좋았다. 아, 그런 관찰까지 하셨군요. 역시 알파고는 네, 예리하게 보고 있었다. 이슈를 좀 전환해서 우리 세계와 K니까 또 세계 떠나봅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푸틴과 트럼프 간의 알래스카 협상 지난 15일에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만 계속 언론이 조금 많이 다뤘고 그런 사이에 우린 또 가자 지구를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참담한 게 여기서 사망한 사람들도 이미 팔레스타인 측에 6만 2천 명이 넘고 이스라엘은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사망자가. 게다가 이것을 목숨 걸고 가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증거로 남으려고 하는 기자들을 사실상 표적해서 죽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죠, 알파 기자님? 기자 수는 이제 247명인데 네. 근데 이 숫자를 이스라엘 측에서 인정하진 않아요. 맞나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기자 아니었다. 맨날 그런 식이에요. 예, 테러리스트인데 물론 다 아니고 일부를 말해. 특히 지난주 또 기자 한 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기자에 대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이런 말해요. 거기 지금 위험한데 오발로 죽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 지난주에 죽었던 기자 사건 때는 네. 그 사람은 기자 아니었어요. 우리 리스트에는 하마스 대원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발로 죽은 거 아니고 일부러 추적해서 죽였다고 해명 아니고 입장 발표. 네. 네. 지금 사실상 기자들의 무덤이 됐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참혹하게 왜냐면 동료 기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사실상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쭉 나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인 죽인 게 아니고 우린 테러리스트를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에서 기근으로 지금 사람들이 아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 안 하죠. 예,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근본은 이걸 하기 위한 빌드업을 언제부터 했었냐면 2023년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한 게 뭐였냐면은 언론사 취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말라고. 예, 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초창기에는 하실 텐데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중요한 공격할 때마다 인터넷 끊어가지고 실시간 상황이 밖으로 안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자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취재는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은 그 가자지구 현지에 있는 프리랜서 기자들하고 언론사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식을 받고 그들이 보도를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언론인이야. 걔들은 테러리스트였는데 니들이 기자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네. 아니지. 라는 식으로 초창기부터 아예 빌드업을 한 거죠.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가짜뉴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그리고 안에서 언론인이 죽었어 라는 얘기도 아니 걔네 테러리스트였는데 나중에 기자로 조작한 거야. 본인이 둔갑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지금 지지난주였나요?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내부 현지 매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를 항상 이스라엘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마스 대원, 무장 대원을 2만 명 정도 죽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확보된 그러니까 가자
부에서 얘기한 네. 확보된 숫자만 6만 3천 명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 측.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그거는 팔레스타인의 주장일 뿐이야. 하마스의 주장일 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마스 대원 한 2만 명 죽였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사망자 수는 8,9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민간인이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여성, 아이들, 노인들 이런 분들 네. 죽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렇게 민간인 사망자 숫자가 많은 전쟁은 여기가 유일하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죽은 전쟁도 그렇죠. 여기가 유일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네들 군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얘긴데도 이스라엘은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가자지구 이 전쟁 상황 그리고 네타냐후는 무엇을 정말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지 전반적인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알파 기자님? 그럼 이거는 사실은 나타냐후 총리 위주로 보면 안 되고 나타냐후 총리 이제 정당이 리쿠드이잖아요. 리쿠드를 만든 사람들은 수종주의 시원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 말로는 국제사회를 그렇게 많이 눈치챌 필요가 없고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쪽 정당이 애초부터 주장했다는 것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 국가 해법은 안 된다. 무조건 이 국경 안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동당 이삭 라빈 이쪽 라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이제 협정을 하고 네. 이제 그 협정에 따라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나타냐후 총리는 나 이걸 막겠다고 네. 공약을 하고 이제 출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 나타냐후 총리의 물론 자기 개인적인 법안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90년대부터 주장했던 거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면 안 된다. 네. 물론 이제 또 이제 서양 세계에서 물어보죠. 야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일 거야? 네. 이제 그분들만의 좀 약간 무슨 행정 체제를 만들어야지 국가로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는 지금 트럼프도 자기 편이고 딱 이란의 힘도 빠졌는데 네, 네. 이 문제를 이제 근본하게 풀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이번 기회에 다 풀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가자지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환지구도 살벌해요. 거기 있는 이제 불법 정착민들이 그 소환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요. 얼마 죽이고 전에 쫓아내고 유태인들이 거기 정착촌이라고 해서 네. 만들고 이런 그래서 거. 얼마 전에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 상원 의원인가 아니면 하원 의원들이 그쪽 현지에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좀 뭐라고 했는데 얼마나 먹힐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승인된 정착민 그 프로젝트가 진짜 거기에다가 집들을 건설하면 소환 지구도 자기 안에서 분단하게 돼요. 이제 소환 지구에 있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에 그 갔다 왔다 왕래가 네, 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뭐라 해야 되나 그 팔레스타인 국가 건국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쪽 지구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정착촌 만들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안 어울리지만 폭력적으로 스며들기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아예 거의 밀어버리고 우리 땅 만들 거야 이런 취지로 간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네. 애초부터 자기 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그 우리 사람들은 땅이다. 논리가 그거잖아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내가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든 쫓아내든 상관없어. 이거 원래 우리 우선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부분인데 네. 그 주류가 이렇게 생각해요. 1차 대전 때 우리는 합의했는데 이 정도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날리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0%를 안 넘을 거고 주류가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1차 대전 때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대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중재를 포기했나요? 미국은 정권에 따라 다르죠.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네. 나타냐후 편이죠. 지금 최신 근황. 대신 아직도 최근에. 그래요. 네. 하마스 이제 적결 가자에서는 리조트 만들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건 모르겠다. 이런 식.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그 2월 초에 네타냐후가 트럼프 만나러 백악관에 갔을 때 그때 2월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휴양지 만들겠다.
가자를 미국이 소유하고 어. 거기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지중해 유명한 휴양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27일 날 어제였죠. 어제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네. 어제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그렇죠.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 가자지구 전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 했습니다. 네, 어제 27일 날. 했습니다. 네. 예. 해가지고 진짜 이건 미국이 소유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제는 물론 네타냐후가 좋아할 만한 전제를 깔았죠. 이스라엘이 좋아할 만한 전제. 하마스 전멸을 전제로 우리가 거기를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도를 아무리 찾아도 지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표기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세계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네. 이스라엘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세계 그리고 지도를 밑에 보시면 가자 이렇게 영어로 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섬으로 네. 이렇게 전섬으로 네. 원래 직선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어디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1967년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에서 요르단 땅이었던 서한 지구를 무력으로 빼앗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 서한 지구라고 하는 곳 한 330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정착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한 70만 명 정도가 유대인 정착촌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를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치지역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국에 군대도 없어요. 네, 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심지어 여기에 치안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스라엘 군이요. 이스라엘이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착촌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때리고 그 집에 불 지르고 살해 일환을 저질러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문제예요. 군이 출동합니다. 네, 네. 네, 이 상황이 지금 서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였고요. 가자 지구는 230만 명이 전쟁 전에 이 안에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에 접한 부분까지 봉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라파라고 하는 이집트와의 국경지대 그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네. 엄청나게 땅굴들이 파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암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이 수틀리면 야 땅굴 막아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그렇죠. 감옥.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가자지구 상황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가자 북부에 있는 가자 시티 점령하겠다. 완전 점령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자를 시티. 네. 완전 점령하면서 가자 시티는 사실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120만 명 정도가 있었고요. 네. 이 가자 시티에 사실은 하마스 이제 지도부가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대로 공격을 못했는데 그 인근 지역부터 지금 이스라엘군이 점령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을 공습을 했는데 25일 날 네. 그 안에 사실은 언론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의료진들, 그렇죠. 구호대원들, 네. 환자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공습을 하니까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소위 말해서 더블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차로 폭격을 때리면 언론인들이 폭격 맞았으니까 이제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를 또 때리는 때리고. 거예요. 구호대원들 몰려들고 의료진 몰려들고 언론인 취재에 의해서 몰려드는데 그래 몰려들었네 이러고 또 때렸다는 거잖아요. 더 잘 됐다 이거네. 더 죽일 수 그렇죠. 있다네.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언론인들이 사실 뭐 로이터 통신, AP 기자, 미들리스트 아이 네. 기자, 알자지라 기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전 세계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해요. 네. 근데 국제사회가 계속 비판합니다. 대놓고 국제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좀 우린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탄핵 집회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면 정부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혹은 실제 우리는 뭐 정권까지 바꿨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100만 명 시민이 반전 시위를 해도 이거 뭐 무력으로 진압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꿈쩍도 안 할 수 있어요? 내부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에서. 음. 제가
그 하마스 공격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네네. 저 그때 조만간 이 나라에서 내전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들었었어요. 정도로. 그러니까 하마스의 그 공격이 진짜 뭐 비인간적인 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바보개 같은 거 뭐였냐면 한 5년 10년 참았으면 이스라엘이 심하게 왜냐면 그때 시위가 있었는데 사법개혁 반대 시위 그랬죠. 그때 시위군들이 찬성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는 없었지만 심하게 때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직도 우리도 심한 분위기를 걸쳤잖아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네. 근데 시위군들끼리 서로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사법 그렇죠. 직원부만 좀 약간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안 했던 이스라엘의 현직 정부가 지금 전쟁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는데 100만 모였다고 해서 그리고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시하면 안 될 숫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인구는 9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구의 10% 넘게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그 나라 인구 비례로 한다면. 근데 이걸 우리는 아직 또 병화란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완전히 점령을 하려면 병사가 필요해요. 근데 군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6만 명 예비군을 모아야 되는데 네. 이미 그 작년부터는 군에서 좀 약간 자살하는 일들이 좀 약간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 입장에서는 굳이 구태고 점령까지 해야 되나? 예. 마지막 질문 저희가 시간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그 지금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집트 뭐 이쪽에서 중재를 또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과연 될까요? 아니요. 이제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죠. 하마스는 지난 19일에 우리 이 중재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선 지금 살아있는 인질이 2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마스가 처음에 10명 우리가 석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타냐후가 아니 전원 다 석방. 한꺼번에.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휴전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뭐 내각에서도 안보 내각에서도 야 가자시티 점령 들어가라고 승인 바로 떨어지고 동시에 야 서한 지구에서 3,400채 유대인 정착점 다시 지어 이러고 또 승인 떨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자 지구에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서한 지구에서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러니까요.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한지구 쪽은 사실 우리 국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참 처참하다고 네.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계속 매주 해야 되는지 참 참담합니다. 네, 오늘 세계화 K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